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해야 한다. 세상사에 정답은 없다. 다 아는 것들을 실천하면 성공한다.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답이다. 아, 참 맞는 말이네요. 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말이네요. 아듀 2023년 잘 보내고요. 웰컴. 또 다가오는 2024년 멋지게 나의 한 해로 만들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간 시간을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마다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네. 또 한 해 한 번 1년 새로운 해가 또 떠올라서 네네.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네. 또 활기차고 희망찬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향수랄까 또 돌아보는 또 추억이랄까 또 이런 무드로 한번 좀 와. 해보려고 그래요. 예. 향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단어 하면 떠오르는 게 네. 그 아련한 추억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자랐을 예. 때의 고향 뭐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친구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너무 우리 좋습니다. 감성을 좀 건드릴 수도 있고. 감성을 타치해 주십시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프로의 이름이 참 저는 좋아요. 네. 브라보 My 마이 Life. 라이프. 예. 네. 브라보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네. cheers 하여튼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my life. life라는 것 정말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어에는 그 좀 차이 life하고 living도 있지만 우리는 말에는 생명 생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심찬 생활 네. 그런 제목이 있는데 저는 또 누가 붙여줬는지 이게 시니어 인문학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이게 이게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네.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시니어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 그래서 우선 저 향수로 들어가기 전에 또 뭐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인문학에 반대되는 말이 뭔가 보니까 자연과학이겠더라고요. 자연과학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들어갈 적에 옛날에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눠졌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문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문학이고 이제 이과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과학이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의학과 시절에 처음에 이제 아마 강의였던 것 같아요. 다 같이 1학년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술은 예술이다. 아하. 그러니까 medicine is art. 네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의학도 이과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의술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과학 쪽이지만 여전히 인문학이 들어가는 이제 사람의 그런 그 인문학적인 면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술은 뭐 인문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그냥 신체적인 건강만을 관심하는 게 아니고 또 정신적인 건강과 이런 게 아울러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거라 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닥터분들이시잖아요. 몸과 마음도 터치해 주고 또 치료해 주는 그런 닥터들이시기 때문에
의술은 예술이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예, 그 저도 아주 공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 해부학을 잠깐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해부학을 말하는 아나토미 소위 말하는 네. 그 해부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를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그런 해부학으로 아하.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의학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에 뿌리를 둔 현대 의학은 사실은 정신과 그냥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하죠. 네네. 예, 그렇지만 이것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 헬레니즘 쪽에서 현대 의학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네. 그 말은 그 헬라 말이 아닙니까? 그리스 말. 네네. 그 헬라 말에는 영이라는 말이 있고 혼이라는 말이 있고 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예, 따로. 그래서 영을 누마라고 그러죠. 누마. 누마. 예, 누마라는 거는 누마 타이어 이런 공기란 뜻이에요, 이게.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바로 공기란 뜻이죠. 네네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같이 존재하는 그것이 영이라는 그 말의 뜻인데. 푸뉴마하고 다른가요? 푸누마를 말씀드립니다. 푸누마. 예, 예. 네, 그래서 혼이라는 말도 있고 육이라는 말도 있어요. 육은 요 바이오라고 해야 될까요? 소마라고도 하죠. 소마.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이게 다. 네. 근데 이렇게 말이 있다는 거는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한자어도 굉장히 뜻글자지요. 네네. 근데 한자어에도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 있다는 말은 그것이 이런 문자에서 그렇게 오래된 고전의 그 문자에 있다는 거는 그 사실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적인 건강과 네.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까지도 케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인적인 의술은 예술이다가 된다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너무 그래서 깊은데요. 예. 근데 네. 마음을 또 한번 잠깐 얘기해 보자. 마음. 마음은 뭘까? 아까 말한 그 우리 예. 사람의 혼이라는 것에는 우리 인격이죠. 혼은 우리 인격 자체인데 그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생각하고 네. 느끼고 우리가 결심한 의지. 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이고 그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네. 그런데 마음은 또 뭘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마음은 바로 이 혼의 세 가지 지정의를 다 포함하지만 조금 더 뭐가 더 있어요. 영 안에 있는 뭐가 더 함께한 이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영어 heart고 네. 또 이제 스페니시 꼬라성이라 그래요. 그럼 왜 중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다 꼬라성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얘기가. 꼬라성. 네, 꼬라성이 바로 heart예요. 그러니까 예.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꼬라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마음이죠. 근데 이제 네. 우리 신체의 심장도 우리가 heart라 그러지만 네. 이제 역시 우리 마음도 heart라 그런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heart, 꼬라성인데 근데 마음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넓어야 되고 정말 마음으로 사실은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감정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으로서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됐고 또 우리의 지정의 그런 모든 요구가 다 채워질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좀 배고프고 그렇죠. 허전할 수가 있어요. 네네.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 영에도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소녀가 향수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건 약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소녀가 비가 예. 막 오는 날 창가에 혼자 앉아 있어요. 어허. 그러면 어떨까요? 그 소녀의 마음이 좀 센때해지고 감성해졌겠죠. 마음이 그냥 좀 예. 이렇게 감성적으로 빈것 같고 되죠. 감성적으로 그렇게 되지 예. 않겠어요? 뭔가 그리워지고 막 비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소녀가 꼭 뭐 사춘기라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네. 뭔가 자신도 모를 뭔가 그리워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본능적인 거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 친구 얘기도 좀 할 텐데 중고등학교 때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공항으로 어디 다른 나라 떠나는 날 나왔어요. 나와 갖고는
자기가 이제 일기장을 전해줬어요. 일기장. 일기장. 예. 친구가 일기장을 예, 자기가 최근에 박사님한테 쓰던, 줬다고요? 예. 그래도 이제 비행기 떠나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걸 읽게 됐는데 그때가 저희가 뭐 한 17살 때죠. 네네. 근데 읽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우수 경칩이 지나고 대지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내리는 이 모든 비가 네. 내 마음에 다 내린다 하더라도 채워줄 수 없을 없다고. 것 같은 이런 허전한 마음은 이런 말을 쓴 거. 그래서 저 친구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그 친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비 오는 날 자기가 허전하고 뭔가 비어 있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저는 수시로 느끼는데요, 박사님. 어떡하죠? 감수성이 예.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함 자주 마음. 느끼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과 자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족. 자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1등 국가죠. 이런 데 사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찾는 것도 없어.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어. 내가 다 알아. 아니면 내가 다 가졌어. 돈도 많고 알 것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꽉 찼다고 느끼는 그거는 자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시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오.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4강에서 월드컵 4강할 때 쭉 이기고 올라갔지만 이제 그런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입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씀이 됐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또 이겨야 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그 당시 그런 말씀도 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 너무나 목이 말라서 뭔가를 갈구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 시대의 아픔을 그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우리 시니어 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우리 안에 좀 목마름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만족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그리움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불러일으켜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고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홈식. 그러니까 향수는 노스탈지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향수병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박사님도 그 향수병에 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홈시크니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사랑하는데 상사병이 걸릴 수 있듯이 너무나 고향이 그리면 그것이 정말 향수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되죠. 저는 그런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온 가족 이민으로 남미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1971년도에요. 이민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그 이민은 지금하고 달라요. 첫째. 그때 저희는 이제 김포공항에 나와 갖고 온 친척과 친구들이 나와서 그 위에서 막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흔들면서 해서 이제 풍경을 눈에 담아두려고 노력하고 고국을 떠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출입까지 걸어서 김포공항에서 아주 그때나 굉장히 좀 빈약했죠 공항도. 거기서 출입으로 올라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때 프로필라 비행기 칼 비행기를 타고 먼저 동경까지 가서 거기서 제트 비행기 바리그라는 이제 브라질 국적기를 타고 거기서 LA를 거쳐서 잠깐 스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갔습니다. 성파울로라는 곳으로 이제 이민을 떠났죠. 그렇게 이민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뭐 전화로 막 통하는 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학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뭐 미팅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막 만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편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편지만 받으면서 혼자 나는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네. 그것이 하나의 병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알아봤는데 그것이 한 1년 가더라고요. 진짜 심한 향수병은. 네. 예. 아니 근데 17살에 이민을 하셨으면 굉장히 늦은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뭐 꼭 힘든 것만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예. 영어는 따로 뭐 다 잘 하셨나 봐요. 한국에서. 뭐 영어도 공부를 뭐 많이 하셨나 봐요. 영어도 배웠지만 이제 그 나라 말이 포르투게스예요.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말을 네. 이제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배우는 거죠, 뭐. 어머나. 예, 그래갖고 속상해. 어쨌든 거기서 뭐 몇 년 후에 이제 국가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브라질에서 국가대학을 좀 나왔고 네. 예, 그랬는데 한 10년을 브라질 살았습니다. 와. 그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재이민을 했죠. 와. 근데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네. 하늘에 남십자성이 있어요. 예, 예. 남십자성. 우리가 남십자성? 남십자성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북반구에는 이제 북두칠성과 이런 게 있죠. 네. 그렇지만 남반구에는 남십자성이라는 꾸루제로도 술이라는 그런 별도 있는. 네. 그러니까 지구 정 반대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지구 반대로 확 뚫고 들어가면 파라과이인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성파울에서 12시간을 날라와야 로스앤젤레스 오고 네네네. 또 로스앤젤레스 12시간을 날라가 서울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구 정 반대에 있는 그런 나라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멀기 때문에 더 그리운 거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수병을 많이 알았죠. 그 나이에. 거기서 10년 사셨다고요? 네, 10년 살았습니다. 와. 그럼 거기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금 하여튼 기억해 보셨을 때. 하여튼 제2의 고향이죠. 예. 네, 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 그 나라 자체가 정말 기억이 많이 나고 음식도 맛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 의대를 나라 말로. 공부하셨잖아요. 그 포르투게스로 와. 어렵게 공부를 했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70년대 초죠. 71년대 70년대 갔을 적에 네네.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에 많이 선진국이었어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13층인가 시민회관인가 하는 게 제일 높았어요. 서울에서. 네네네. 71년도 당시에. 네네네. 근데 성파울에 가니까 뭐 20몇 층짜리 그냥 큰 건물들이 그냥 번화가에는 그냥 수두룩하고 네네. 그 중산층에서 다들 복스바겐 한 대씩은 갖고 있었어요. 네. 자가용이 그 당시에. 오. 예, 그 정도로 우리보다 앞섰죠. 그 당시만 해도. 네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버스를 타고 갔지 처음에. 이제 산토스라는 산토스. 항구가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아름다운 그 해변 그 리조트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같다고 할까 이제 그런 모든 풍경도 그렇군요. 있지만 이제 그 해변에는 산토스 인공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만든 이렇게 아름다운 밑에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길이 다 모자이크로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이 정돈돼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러한 또 항구 도시도 가봤고 네. 그러니까 보면 자연은 보면 이 자연적인 것과 그다음에 인공적인 게 가미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디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도 아름답다고 하지만 네. 이태리 유명한 그런 해안을 가보면 거기는 또 빨간색 지붕에 그런 집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바다 절벽과 그런 게 어우러졌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조화로움. 예, 브라질은 그렇게 인공적인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또 자연 자체도 아름답고 그래서 네. 많이 생각이 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성파울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라틴 문화에 접해 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 성파울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 나중에 유럽을 가보고 그다음에 같은 포르투게스를 쓰는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타운을 가보면 스페인 같은 데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심에는 그 중심 그 카테드랄이라 그래서 성당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거길 중심으로 해서 플라자가 이렇게 길이 쫙 나는 거죠. 그런 모든 도시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거를 다 보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컴플렉스랄까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친구들과 같이 대학생활을 못하고 네.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요. 외롭고 그냥 그것이 그런 거죠. 와, 향수병이죠. 네, 그래서 네. 철학은 사람을 우리 이해하고 하는데 정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어떤 대학에서 나온 철학 개론이라는 책을 손에 어떻게 쥐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철학을 하게 되는 이유랄까 이런 걸 설명한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철학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네. 마치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듯이 네. 자기 안으로 계속 파고든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그랬죠. 자기 생각 안으로. 네, 예.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생각하는 이제 그것이 철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네. 말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구계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구계자? 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그냥 쓸려갈 적에 그런 사람은 철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다 같이 10명이 노는데 거기 한 명의 소년이 따로 떨어져 앉아갖고 뭔가 혼자 골똘하게 외톨이로? 생각해요. 그렇죠. 외톨이죠. 네. 구계자고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랬을 적에 뭐 사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네. 이제 그것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성파울이라는 시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한 번은 이유도 없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1시간이나 가봤어요. 네. 그 종점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데까지 그냥 가봤어요. 그냥 버스 타고요. 예, 버스 타고. 어. 또 한 번은 20대지요. 이제 리오데자네이루를 이제 여행했습니다. 혼자서. 20대 청춘을 다 그곳에 그곳에 보내셨네요. 보냈죠.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는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말 네. 미항이죠. 아하.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올 시간이 한 5시간인가 남아서 네. 리오데자네이루 꽃바카바나라는 제일 대표적인 해변에서 이제 해변에 누워서 네. 이제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갖고 몇 시간이다 저절로 깼는데 깨고 나니까 도대체 멍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디 와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철학적인 질문을 막 아니, 마구마구 그러니까, 던지시는 한순간에 멍해서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체험도. 진짜로 몰라서. 예,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해봤다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행을 할 적에는 예. 매일같이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구계자적인 입장에서 아하. 떨어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적에 이제 우리는 정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멈췄을 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도 있듯이 아하. 좀 이렇게 멈춰쓰고 매일의 생활에서 단지 채바퀴 도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네. 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예, 책 맞습니다. 제목처럼.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뭐 여행 좋은 거 모르나? 근데 지금은 여행을 못 떠나고 지금 갇혀 있다시피. 아니,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이 근데 말씀만 그게 들어도. 답답하게 느끼는 분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이 쌍파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레스토랑 경양식집 이름이 쌍파울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현대아파트 예. 그 바로 옆에 예. 그 경양식집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많은 추억이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뭔가 잠깐 나네요. 브라질이란 말 자체가 예. 뭐 삼바, 쌍파울. 브라질, 쌍파 이런 말 자체가 예, 예.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정말. 같아요. 자, 예. 향수 하시니까 예, 예. 저는 그 이동원의 향수 노래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정지용 시인의 시죠. 그 향수가 생각이 나네요. 오케이. 인터뷰 끝나고 한번 들어야겠어요. 향수 저도 좋아하는 그 이동원과 박인수 그게 예, 아주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여기다 틀어주시면- 적어놔야겠네요.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계자의 입장을 취해보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참다운 위로를 위해서 좀 외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독을 그게 쉽지가 즐겨라. 않아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은 의사 동료들과 유럽을 여행한 일도 있고 했지만 네. 그런 곳에서도 나 좀 떨어져서 한번 좀 외롭게 뭔가 유럽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뭐 문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양에는 큰 정신적인 두 기둥이 있다 그래요.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리즘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이제 그 네. 헬라의 그런 사상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 네. 그것은 이제 그 히브리적인 그 기독교가 포함되는 이제 네. 유일신 사상에서 나온 그런 히브리 종교,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학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 안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게 이제 그러한 사상과 문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아니면 유대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도 이제 함께 자리 잡았다는 거죠. 네네네. 거기다 한 가지 더 이제 라틴, 롬에 관한 그러한 또 문명적인 것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탈리 네. 이런 모든 나라들은 이제 언어도 라틴어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로마적인 문명도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늘은 저는 히브리인에 대해서 조금 히브리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히브리인. 네. 그 중에 이제 헤브라이즘 중에 바로 히브리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 예. 네.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성경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선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자다. 예,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바벨 쪽 갈대아 우르 쪽에 살다가 네, 네, 그 하나님이 네. 부르셔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일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살던 가나안족도 이볼 쪽에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자예요. 네, 그래서 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세 때 그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모세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의미적으로 사실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애굽 출애굽을 해서 네.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까 홍해는 물론 바다지만 그걸 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강을 네. 건너는 거죠. 예, 그런 히브리인들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한 번 건너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사실은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근데 우리는 태평양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우리가 타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민자들이고 예. 그다음에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고 그런 그래서 의미에서 정말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우리 이민 온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은 예. 우리가 구계자의 어떠함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곳이 내 땅이 아니고 예. 우리는 고향이 있어.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네. 요새는 제가 말씀드린 향수병처럼 앓지는 않을 것 같아. 네. 최근에 이민 온 분들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 물론 향수병이 시니어들 분들은 더 그런 걸 깊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향수병도 있고 우리가 이민자라는 게 어떠한 것을 이해한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는 우리는 또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가 돼서 이제는 사실 세계가 하나가 돼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그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소셜 디스탄싱 네. 우리가 서로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사회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배리어 막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습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 쿼런틴이라고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네. 우리 격리시키는 건 소외되고 갇히는 거예요, 외롭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거는 관계성에서는 더 가까워져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고 함께 네. 교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고 뛰어드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우리가 어떠한 그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는 듯이 우리가 그런 어떠한 강을 건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1900 어디에서요? LA에서죠. LA에서죠. 예, 그때가 언제죠? 1900 노스리 지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노스리 지진. 예, 거의 이제 그때 계셨군요. 예. 계셨겠네요. 정말. 예, 1991년인가. 저는 미국에 없었거든요. 아, 그 그러셨군요. 당시에. 근데 예. 제가 산 곳이 바로 노스리지였어요. 어머. 예, 그래서 막 한 40초를 너무 흔들려서 네.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심하게 흔들리는 걸 직접 체험했는데 그때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단단한 반석은 아닐 수 있구나. 네. 그 흔들렸을 적에는 네. 여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느껴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여행을 떠나고 향수를 얘기해보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한계로부터 맞습니다. 예, 또 예. 미래의 희망의 강으로 건너 나가고 네. 또 시간의 강을 통해서 영혼으로 나아가고 또 현실의 강에서 꿈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한 이런 데서 참 충만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데로 나아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실제예요. 근데 여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네.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 비본질적인 것이고 진짜 필요한 본질적인 게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참다운 실제로 또 강을 건너 나아가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강을 건너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그래서 또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향수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꼭 여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